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요. 제 강의를 기본 강의와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들었던 수강생들은 구면일 거고, 또 단과로 이 과정을 처음 듣는 학생은 화면을 여러분을 처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제3본 강사 배원식입니다. 자, 처음 듣는 수강생들도 여러분들 너무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앞으로 남은 과정을 저하고 같이 쭉 제가 얘기한 대로 따라오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시험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4, 5, 6, 7, 3개월, 지금 3개월 정도 조금 남았는데, 자, 이제부터는 좀 긴장을 하고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시험 끝날 때까지 좋은 그 컨디션으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자, 이번 강좌에 제가 제목은 좀 길게 제3본 핵심 총정리, 또 실손장애 문제풀이, 뭐 완전정복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자, 강의 진행을 일단 설명 간단히 줄게요. 강의 진행. 자, 강의 진행은 지금 제 강의가 이제 네 번째 과정입니다. 그죠? 기본 강의와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마치고, 세 번째, 그죠?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제3보험을 한번 전체적으로 중요한 걸 총정리하고 실손장애가 어려우니까 제3보험에서는 실손장애 문제 풀이를 한번 하고 넘어가자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과정이 네 번째 모의고사 과정인데요. 자, 이번 과정에서는 시험을 네 번에 시험을 4회에 걸쳐 시험을 치를 거예요. 그죠? 4회에 걸쳐 시험을 치르는데 첫째 시간에 실손 문제를 시험을 치르고 한 문제를 치르고 두 번째 시간에는 장애 문제를 치르고 또 나머지 한 2시간 정도는 2회차에 걸쳐 제3보험 총정리를 이런 식으로 4회에 걸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손 문제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제3보험 세대 실손을 한 문제라도 풀어보면 나을까 싶어서 한 번은 4세대 실손을 2문제, 3세대 실손을 2문제 이런 식으로 풀이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약술 문제는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3보험 기본 강의와 기출문제까지를 거쳤으니까 또 처음부터 상세히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해서 제3보험 문제 전체 중에서 약술 문제로 이론 문제로 나올 만한 중요한 문제들을 집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설명을 할 때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약술 문제도. 자, 그렇게 4회에 걸쳐 시험을 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약술 문제를 이 기회에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가 설명을 하고 교재를 보고 설명하는 약술 문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학습 방법은, 자, 학습 방법. 첫째, 문제를 풀이할 때 꼭 기억하고 실천을 해줘야 됩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쳐다보고 있지 말고 실제 문제풀이 하는 겁니다.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실제 문제풀이를 같이 해주세요. 아주 느린 속도로 천천히 할 테니까 꼭 실제로 실손장애 문제풀이를 같이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 방법, 풀이 방법을 모의고사 때 가기 전에 미리 다 익힐 수 있으니까, 그죠? 모의고사 때 가서 그때 답안 작성 요령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는 너무 늦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약술 문제도 꼭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기본 강의 때 정리하라 그랬고, 또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서도 안 한 사람들 다시 추가로 정리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다 대부분 했을 거예요. 자, 안 한 사람들도, 수강생들도 꼭 이번 기회에 약술 문제 정리한다.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정리는 스스로 하셔야 돼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강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남 했는 거 그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좀 힘들더라도 스스로 그러다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교재. 교재는 어떤 교재든지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로 다 하면 됩니다. 제 강의를 미리 처음부터 들었던 수강생들은 교재가 있겠지만은 뭐 지금 단과를 듣는 학생은 교재가 없을 수 있는데 제 교재 아니라도 어떤 교재도 관계없습니다. 단지 편의상 제 강의는 교재 순서를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안 작성 요령입니다. 자, 제가 10년 동안 시험 출제를 하고 채점을 해보면은 답안 작성 요령에 따라서 평균 점수가 4, 5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 몰래도 거의 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과목 몰래도 특히 제3부문만은 과정 점수를 반드시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답안 작성 요령을 잘 배우고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 설령 마지막에 답이 틀리더라도 그 과정 점수를 다 주는 거니까 꼭 그 답안 작성 연습을 꼭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안 작성 요령은 첫째, 숙지를 철저히 하세요. 문제 숙지 철저. 절대 서두르지 말고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를 미리 파악하고 문제를 두세 번 읽고 답안 작성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죠? 문제 숙지를 철저히 한다. 그 다음에 쟁점 사항이나 어떤 근거 이런 거는 명확하게 써져 있어야 돼. 근거는 명확하게 써줘라. 명확하게 써줘라. 그리고 답안 작성 가능한 간단해야죠. 간단히. 시간이 부족. 왜 시간이 부족해요. 그죠? 시간이 부족하니까 간단히 써주라. 그죠? 쟁점 사항 꼭 간단히 써줘라. 그 다음에 절대 100진 안 된다. 절대 100진 내지 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내가 꼭 죽어도 합격하겠다는 의지가 시험지에 보여야 되지 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막판이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을 했으면은 그 만약에 내가 답안 작성에 좀 부족하다 이러면은 반복해서 반복 연습을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죠. 그죠? 자, 그걸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마지막 수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마지막 수험 전략은 자, 계속 얘기합니다. 선택과 집중. 제3부문만은 선택과 집중해라. 실손, 장애, 표준 약관의 선택과 집중. 그거 잊지 않도록. 그죠? 마지막 수험들. 지금 4, 5, 6, 7. 그죠? 4, 5, 6, 7.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선택과 집중부터 먼저 하라. 그 다음에 응용 문제. 응용 문제를 해봐야 별거 있나요? 해지, 무효, 취소, 자살. 그죠? 그죠? 면책기간 뭐 이내, 면책기간 이후, 자살, 뭐, 요런 거를 주로, 응용 문제로 나왔잖아요. 그죠? 수익자 문제라든가, 요런 거에 관계, 그죠? 잊지 않도록 응용 문제 하라 이거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제 문제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좀 많이 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특히 실선 의료보험 같은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문제를 그냥 쉽게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꼬아서 이렇게 내려면은, 그냥 보통 평범한 문제 내는 것보다가 5배, 10배 더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모의고사를 대부분 학원에서 5회, 6회 모의고사 시험 치는데 5회, 6회 모의고사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이전에 또 이런 연습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기도 하지만은 이러더라도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그죠? 시험 문제를 대충 해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꼬아가지고 모든 일어날 수 있는 가지의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한테 다 테스트 해보고자 하는 목적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것도 한 번 아니라 2-3번 테스트를 해야 여러분들 기억이 잘 남는 거니까 그런 목적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보험, 실제 제3보험이 가장 어렵게 꼬여서 나온 실손보험 문제를 보면 제 문제만큼 거의 꼬은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손해사정을 하면서도 자동차 손해사정 하면은 늘 쌍방과실에다가 뭐 합의금도 산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8가지라거나 8가지 특별한 사례 있잖아요. 대리운전 뭐 이런 것들. 이런 사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시험이란 거하고 실무하고는 좀 틀리다.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자, 문제로 돌아가서 실손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손으로 본 문제요. 자, 제가 다시 설명하지만은 이 실손으로 문제를 그 강의를 듣기 전에 첫째, 문제를 철저히 읽고 출제자 의도 파악 꼭 실천해 줘야 돼요. 파악할 것. 그죠? 그 다음에 실손 문제 같으면 한 20분 정도, 그죠? 많아봐야 30분, 20분을 잡고 시험을 여름을 쳐보는데 반드시 제 강의를 듣기 전에 시험을 쳐볼 것, 스스로. 지금 제 강의 지금 듣고 있으면서 시험도 안 치고 이 강의 듣는 사람 다시 요게 내 말이 끝나면은 듣고 시험지를 쳐보세요. 그죠?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이게 오늘 시험이라 하고 시험을 쳐보세요. 세 번째. 자, 제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문제풀이를 합니다. 같이 문제풀이를 할 것. 그 다음에, 자, 내가 시험도 쳐보고 같이 문제풀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교해 볼 것. 내가 어디서 부족하고 어떻게 틀렸는지. 말도 안 되고 택도 없고 감도 못 잡는다. 그러면은, 이 문제 해봐야 뭐 4문제밖에 더 돼요. 실손 문제 4번, 장애 문제 4번. 내 답안 작성 방법이나 모든 게 다 틀렸다. 기본도 안 돼 있다. 그러면 반복해서 시험 쳐볼 것. 그죠? 2번이고 3번이고 반복해서 시험 쳐보라고. 그죠? 하나로 똑바로 아는 게 낫다. 요걸 꼭 실행을 하도록. 그죠? 제 얘기를 꼭 잊어버리지 않고 꼭 진행하도록. 자, 그러면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손으로 보호 문제 첫 번째 문제인데,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입원 및 통원 치료 보험금 청구하였다.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될 실손의료비를 각 병원별로 산출하라 그랬어요. 그럼 병원별로 산출해야 돼요. 병원별로 산출하라. 이 출제자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병원별로 모범 답안이 만들어져 있고 병원별로 채점을 하겠다는 거죠. A, 병원이 10개다. 그러면 A, 한 병원당 10점을 주겠다는 거지. 또 병원별로 이 문제를 풀면은, 답을 도출하기 더 쉽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 꼭 병원별로 산출하고 하면 병원별로 산출해요. 그 다음에 계약사항을 볼게요. 기본형 실손의료 보험, 기본형과 특약. 상해급여 5천만 원, 질병급여 5천만 원. 비급여도 다 5천만 원이고 3대 비급 다 보상 한도 끝까지 가입했네. 그죠? 계약일이 2001 8월이니까 뭐예요? 4세대 실손이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2021년 8월 가입이니까 4세대 실손. 4세대 실손은 통원은 20만 원 한도죠. 한도.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번 의료비를 봅시다. A병원의 우울증 에피소드 조금 위로 올려서 보도록 할게요. 이번 의료비부터. 자,
A병원의 우울증 에피소드 F의 32예요. F의 32. 자, 여기서 문제를 검토하면서 실손보험에서 꼭 기억해야 될 사항들, 즉 실손보험에서 사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을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 다시 가서 실손보험에서 사전 검토사항, 미리 검토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첫째, 자기부담금. 자, 4세대 실손의 자기부담금은 급여, 아까 전에 급여 입원에 대해서만 생기는 거죠. 자기부담금. 통원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생기는 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계약일 기준이에요. 그죠? 계약일 기준 1년이잖아요. 계약일 기준 1년이고, 그 다음에 질병 급여, 상해 급여. 하나의 질병이 아니에요. 그죠? 4세대 실손은 하나의 질병이 아니다. 질병급여, 상해급여, 합산, 그죠? 하나의 질병이 아닌 거.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급여에 요양급여 곱하기 80%를 보상해주고 20%를, 이게 자기부담금이 되는 거죠. 요 자기부담금이 계약일 기준 연간 200만 원 초과하면은 초과금이 보상하는 거죠. 초과금은 보험회사 다 준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계약에도 보면은 딱 나중에 보면 알죠. 자기부담금을 물으려면 200만 원이 생기려면 급여가 1000만 원 돼야 되잖아요. 그죠? 급여가 1000만 원 돼야 200만 원이 생기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봤지만은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고 자기부담금은 묻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두 번째. 자, 본인 부담금 상한제도.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고, 그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에 내 급여가, 그죠? 내 소득 수준이 1구간부터 7구간까지 있는데 내 소득 수준의 그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환불해 주니까 실손으로 보면서 보상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 체크, 이거는 반드시 조건을 주어지는 거예요. 조건을 제시해야죠.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고려하지 말라. 아니면 자, 피보험자 홍길동에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지금 2023년이니까 최소한 1년, 2년 하겠죠. 1년 전에 하니까. 소득이 5구간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이 200만 원으로 측정되었다. 측정된 걸 가정한다. 이렇게 조건을 준다는 거죠. 반드시 조건을 준다는 거죠. 조건을. 반드시 이 조건을 읽어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체크하라, 하지 말라.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체크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보상한도.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 요거는 급여니까 입원, 통원, 처방 다 파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이니까. 그죠? 자기부담금 뭐예요? 입원 급여만이죠. 그죠? 자, 이거 저도 헷갈릴 때도 많아요, 솔직히. 한참 또 안 하면 잊어버리고 가는데, 여러분들 뭐예요? 시험 칠 때까지는 달달 외우듯이 정리해가지고 스스로, 그죠? 공부하면서 헷갈리는 거 정리해가지고 시험장까지 가야 돼요. 보상한도는 뭐예요? 보상한도. 4세대 실손은 보장 종목별로 보상한도잖아. 보장 종목별.
자, 보장 종목별이 뭐예요? 상해 급여, 질병 급여,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3대 비급여 특약. 보장 종목별로. 최고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여기에는 뭐예요? 입원하고 통원도 포함되잖아요, 통원도. 다 통원도 포함되는 거죠. 보상 한도. 그 다음에 면책의료비. 자, 4세대 실손으로 보면은 이게 자기부담금도 이게 생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옛날에 3세대는 요양급여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거에서 자기부담금이 생겼는데 급여로 생기니까 이건 문제를 굉장히 이렇게 조작을 많이 해야 되니까 눈에 보일 정도 해야 되니까 자기부담금. 그렇죠?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똑같고 보상 한도도 옛날에는 급여와 비급여를 합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죠? 합해서 했는데 지금은 상해급여, 질병급여 계약이 따로잖아, 그죠? 입원 통원 합산하고 보장 종목별이니까, 그죠? 보장 종목별이니까, 그것도 뭐 표신하게 해야 돼. 그리고 표신하게 하려면은 이게 가입 금액을 다운시키는 거지. 2천만 원 가입했다. 뭐 3천만 원 가입했다. 5천만 원이 아닌데 하필 출제자가 2천만 원, 3천만 원 표시한 거는 보상 한도를 물을 수 있겠구나. 보상 한도를 따져봐야 되는 거지. 체크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면책의료비예요, 면책의료비. 이 4세대 실손에서는 면책의료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까지 1, 2, 3, 4세, 3세대까지 오면서 면책의료비에 논란이 많았던 걸 많이 정리를 하고 약간 더 수정도, 개정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명확해졌고 또 양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걸 묻는다는 거죠. 있지 않다. 자, 실손으로 보면 반드시 네 가지를 중복해 물을 수도 있고, 네 가지 중에 한두 가지를 같이 묻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이걸 미리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걸 꼭 잊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왜 안 내려가지? 천천히 해야 되나? 자, 각 병원별 산출하라 그랬어요. 자, 이걸 하면서 제 방법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으면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F32, 실손의료보험 교재에 있는 면책의료비를 여러분들이 한번 피어서 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의료비에 대해서 실손의료보험. 자, 면책의료비를 한번 보면서, 같이 보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니까. 교재 면책의료비 정리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그때그때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F00에서 F03까지는 급여, 비급여. 그죠? 자, 급여, 비급여 다 부책이죠. 치매과, 부책. F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F04에서 F99까지. 그죠? 자, F04에서 F99까지. 요거는 원칙적으로 면책이죠. 면책이죠. 단 예외가 있죠. 예외적으로. 자, F04에서 F49. 저는 이렇게 F49, 29, 39, 그 다음, 48, 51, 98인가? 98. 이렇게 외웠어요.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F의 04와 F의 09. 요거는 F의 20하고 F의 29. 그 다음에 요거는 F의 30하고 F의 39. 그 다음에 F의 40에서 F의 48. 그 다음에 F의, 이건 51 하나.
그 다음에 F에, 요거는 50일 하나만 있어요. F에 90에서 F에 98까지. 다시 설명하면 F에 44에서 F99까지는, F99까지는 면책이다. 무조건 면책이다. 그런 원칙 하에 단지 예외적으로 F4에 9, 49, 29, 39, 48, 51, 98. 요는 급여는 보상한다. 그 뜻이에요. 급여는 보상한다. 그럼 뭐예요? F32니까 급여는 보상하고 비급여는 면책이죠. 그러면 58이 40, 40만 원 주고 빵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천히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기록해가면서 인공수정체 합병증. 자, 4세대 실손에서 감독원에서 이 인공수정 관련 옛날에 3세대까지 면책이었던 거를, 개정했다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인공수정 관련 치매나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여성 생殖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해서 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치료는 급여는 일부 급여 본인 부담금은 보상하고, 그 다음에 2년이 지나면 보상한다. 이런 거죠. 그죠? 그걸 다시 정리하면은, 자, 요거는 급여를 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 만약에, 자, 임신, 출산, 유산, 불임, 인공수정관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면 면책. 두 번째, 비급여는 무조건 면책이죠. 비급여는 무조건 면책이다. 그 다음에 가입하고 나서 가입 후 2년 이내도 면책이에요. 그럼 이 조건 하나도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오하예요. 그죠? 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 면책, 비급여는 무조건 면책, 가입 후 2년 이내의 사고권은 무조건 면책. 그럼 결과적으로 보장을 받으려면 급여이면서 2년이 지나야 2년 경과해야 되고 일부 본인 부담금이에요. 100만 원 나왔는데 공단에서 70만 원 보상받고 본인이 30만 원 부담, 이런 조건이어야 되지. 100만 원의 급여가 나왔는데 그 100만 원 다 본인 부담 거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급여이면서 2년을 경과하면서 일부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면책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NF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은 지금 가입하고 나서 2년이 안 됐죠. 2년이 안 됐으니까 빵원 되겠죠. 빵원. 그 다음에 선천성 질환. 자, 선천성 뇌질환의 Q에 21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다시 지우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어디 갔지? 이게 안 되지? 오케이. 됐어. 자, 선천성 뇌질환. 요것도 Q에, 여러분들 면책 그룹 위에 그것도 한번 보세요. Q에 1, Q에 00에서 Q에 04까지. 요거는 면책이에요. 그죠? 면책. 급여든지 비급여든지 다 면책이에요. 단, 요 중에서 4세대 실손에서는 태아 가입하면은 가입은 부책해준다. 급여만 부책해준다. 태아 가입 시는 급여만 부책해주는 거죠. Q에 00인 원칙은 Q에 00에서 Q에 04는 선천성 질환 무조건 면책이에요. 급여, 비급여 다 면책, 돈 안 주는 거죠. 예외적으로 태아를 가입했을 때는 급여에 한해서는 보상해준다. 두 번째, 나머지 Q에 05에서 Q에 99까지는 무조건 부책이에요. 무조건 지급하는 거죠. 부책이죠.
그러면은 Q의 22일은 무조건 부책이죠. 이건 돈 다 주는 거지. 70만 원에 85, 56만 원. 200만 원에다 다른 조건이 없으면 200만 원에다가 그죠? 70%. 14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방광염 요도 협창. 자, 요 한방병원이 한방병원. 그럼 뭐예요? 100만 원에 대해서는 80만 원 주고 300만 원은 뒤에 조건에서 뭐 양방의사의 치료가 없다면 무조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실금. 요실금은 면책이죠. 급여 비급 면책. 자, F대학병원 손상. 이건 보상, 자동차 교통사고 같은데요. 지급하면 되는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지급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자기부담금 한번 따져봅시다. 자, 자기부담금이 계약일 기준 연간, 아까 전에 8월 1일이라고 그랬어요. 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8월까지죠. 몇 가지네요, 그죠? 자기부담금 생기나요? 자기부담금 생기려면 급여의 20%가 200만 넘어야 되는데 자기부담금 안 생기는 거죠. 자. 또 나머지 이건 2022년, 2023년 생길 게 없죠. 자기부담금 생길 게 없어요. 자, 보상 한도도 생길 게 없죠. 면책이면 이제 그냥 따졌고 본연부담금 상한제는 뒤에 조건을 한번 봅시다. 자, 외래로비, 세균성 중독, 이건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돈 주면 되고, 우측 경관절 탈구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뭐예요? 통원치료에서는 왜 항상 4세대 실손은 같은 질병으로 하루에 2번 갔느냐,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2번 갔냐, 이게 물어보는 거죠. 다른 질병을 2번 가서 공제를 각각 해주면 되겠죠?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피부과 의원에 여드름이나 피부 질환으로 심한 농양. 이건 뭐예요? 급여는 보상해주고 비급여는 면책한다는 거죠. 급여는 보상해주고 비급여는 면책한다. 4세대 실손에서 면책 그룹이 나온 거죠. 옛날에는 여드름 같은 거 실제로는 실무에서 어떻게 하냐. 의사 선생님들이 피부과에서 여드름 이렇게 나오면은 뭐 종기 이런 다른 질병으로 코드조가 다 보상받도록 해줘요. 자꾸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여드름이 심해가 심한 농양이 생겨 이런 거는 급여를 보상해주자고 이렇게 생긴 건데 어쨌든 급여를 보상해주고 면책한다. 자, 치과질환. 자, 치과질환도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치과질환도. 자, 치과질환도 여러분들 면책의료비를 한번 봐봐요. 면책의료비. 자, 이거는 질병치과이니까 질병급여는 치과질환도 급여는 보상해주고 비급여는 면책이죠. 그죠? 질병,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치과질환은 K의 00에서 K의 08까지. K의 00에서 K의 08까지의 질병급여는 부책이고, 그죠? 그 다음에 질병 비급여는 면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K의 00에서 K의 08은 뭐, 그야말로 우리가 치과 가면 이빨 썩은 거, 뭐, 우식증이나 이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K의 09에서 K의 14까지인가, 이거는, 치과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치과 질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부책이에요. 부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K의 08이죠. 급여는 보상하고 비급여는 면책하는 걸 되는 거죠. K의 00에서 08. 급여는 보상하고 비급여는 면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죠?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처방조제비. 자, 4세대 실손은 처방조제비가, 외래 통원하는 거하고 같이 섞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걸 써놨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억 약국에 간 거는 다 병원에 때문에 갔고, 그 다음에 니은 약국은 나 피부과로 갔고,
바이온의 관계, 디어약국으로 갖고 이렇게 다 같이 합쳐서 해야 되겠죠. 그죠? 같이 합쳐서 해야 된다. 자, 이런 나름대로 자꾸 검토를 하고 나서 시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자, 피보험자 건강보험 적용자로 건보 본인분 상한은 개인병 소득 2군에 관해 해당되고 2021년과 2021년 동일하게 150만 원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2021년, 2020년 150만 원 가정했다는 거죠. 그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150만 원으로 가정을 했으니 이게 뭐가 천천히 내려야 되나요? 그러면은 자, 2021년 아이고야. 본연부담 상한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50만 원이니까 이 뭐 2021년 안 되네, 그죠? 2022년 봅시다. 이까지네. 여기까지네, 그죠? 자, 3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이죠. 여기에 아마 200만 원 대품 150만 원 초과잖아. 그럼 50만 원까지만 보상하고 50만 원 안 줘도 되죠. 왜?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 받을 거니까. 그 다음에 20만 원은 하나도 안 줘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거는 요실금 면책이니까 안 주는 거지만 안 줘도 된다는 거고. 2023년은 문제 없네, 그죠? 2022년만 문제네. 그 다음에 자, 본연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데, 아까 설명했지만은, 입원, 외, 통원, 처방 다 한다 그래서요. 그럼 22년, 요때 아마 6월 달에 오버됐으니까, 2022년 9월 달에 이것도 안 되겠네요. 줄 필요 없네요. 그죠? 2023년은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관계없고. 여기도 마찬가지. 2020년 9월에 이 처방도 1만 원은 줄 필요가 없네요. 그죠? 나머지 23년이고. 자, 충분히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조건을 아직 덜 받네요. A병원의 비급여료 400만 원은 10일간 1인실에서 발생 병실 차액이 200만 원이다.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써놔야 돼요. 이게 조건을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제 문제지를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건강보험공단 얘기는 했고 A병원의 비급여료 400만 원에는 상급 병차 200만 원 있다. A병원 그 병차 200 이렇게 써놔야지. 두 번째, F병원 비급여료 100만 원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고 본연부담금이 생긴 건데 F병원에 요거 100만 원이 내용이 MRI 한 번 찍었는데 50만 원,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50만 원. 요게 5번 오해했다. 5만 원씩 10회 했네. 10회 했다. 자, 요걸 다 체크를 해놨다가 계산할 때 누락시키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G병원에 250만 원 중에는 도수 치료 50만 원 있다. 도수 치료 50만 원, 도수. 요것도 체크를 해놔야 돼요. 도수 치료 50만 원 있다. 5번 했다. 다병원 10만 원 중에서는 다병원에 요 10만 원 중에서는 응급의료 관리로 자, 응급의료 관리로도 마찬가지. 아까 전에 자, 실손을 보면 뭐예요? 치료 목적이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래도 이거는 치료 목적이 되고 치료해줄 필요가 있는 거는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일부는 환자가 부담하고 일부는 공단에서 다 되어줍니다.
그렇지 않는 거는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이거는 도와줄 필요가 없다. 그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자, 응급의료관리로도 마찬가지. 여기에 조건에 5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는데 비급여라는 말은 응급 환자가 아니거나 별볼로 없었다는 거죠. 그냥 5만 원. 응급의료가 비급여는 면책인 겁니다. 즉 응급의료관리로는 첫째, 급여 중에서 전액 본인 부담 부분 면책, 비급여는 무조건 면책.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응급 환자이면서 일부 본인 부담부, 일부 본인 부담금인 경우만 부책을 해준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이원. 그 다음에 바이원의 얼굴 찰과상, 손목 개방성 상처로 발생한 급여 15만 원 중에는 개방 상처로 인한 파상풍 혈청 주사를 1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건 원래 이것도 마찬가지 물어보는 취지가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이니까 이거는 면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상풍 이런 거 개방성 상처로 인해서 맞게 되는 예방접종, 파상풍 혈청 주사 같은 경우는 이 치료 목적으로 간주해서 부책이다. 이거 15만 원 다 주사로 해서 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설명을 초시간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건은 이제 다 설명이 된 거죠. 설명이 다 된 겁니다. 요 조건을 읽고 여러분들이 여기다 체크를 하고 시험 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시작돼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를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일단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 문제지를 보면서 이렇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병원별로 산출하라고 했으니까 1. 2번 그룹이죠. 2번 그룹이. 자, A병원. 1. 질병급여. 아까 전에 급여는 우울증 에피소드 설명했죠. 자, 비급여는 면책이고 급여는 F의 공사에서 구구라도 부책인데 면책인데 예외적인 거 보상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50만 원 곱하기 80% 40만 원. 두 번째, 질병 비급여. 여러분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 한 거에다가 이건 뭐예요? 병원이죠. 면책이죠. 여기다 써요. 자, F의 공공 아까 전에 문제에서 우울증 에피소드 F32는 급여는 보상하고 급여는 보상하고 비급여는 면책이 돼요. 간단하게 하나 써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합계 병원별로 합계 40만 원.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비병원. 비종합병원. 자, 비종합병원에 뭐라 그랬어요?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태아 가입하고 나서 가입 후 2년 이내는 면책. 병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3번. 시병원. 자, 선천성 뇌질환은, 그죠? 지금 선천성 뇌질환 C의 선천성 기억이니까 다 보상한다 그랬죠? 질병급여. 70만 원 곱하기 80%. 7, 8이 56만 원.
자, 자기부담금은 아까 전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 자기부담금 생길 게 없으니까 자기부담금 그냥 옆에 써도 되지만은 그냥 넘어갑니다. 사실 별 해당이 없잖아요. 자기부담금 계약기준 연간 200만 넘어야 보상해 주는데 200만 안 되는 걸 약간 표시했으니까 굳이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질병 비급여. 질병 비급여. 자, 200만 원이죠. 200만 원 곱하기 아까 전에 병차가 A병원이 있어도 소용없죠. 그죠? 비급여 면책하는 거니까 200만 원 곱하기 70%. 70%. 이거는 140만 원. 여기다가 할게. 196만 원이네요. 그죠? 196만 원. 항상 이렇게 답은 이렇게 해주고. 중요한 건 뭐 어떤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제3보험에서는 답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답 맞는 게 중요한 거. 4번. D한방병원. D한방병원. 자, 한방병원 비급여는 면책이죠. 1. 질병급여. 질병급여. 50만 원 곱하기 80%. 40만 원. 양방이사 그런 얘기 없었죠. 질병 비급여. 면책. 병원. 그래서 할게. 병원별 산출하라 그랬으니까 40만 원. 5번. 자, 이병원. 이병원. 요실금은 면책. 방원. 6번. F병원. 자, F병원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F병원은 교통사고로 MRI니까 3대 비급여죠. 3대 비급여. MRI 3대 비급여. 자, 요거에 표시할 때는 항상 3대 비급여 특약. MRI죠. MRI. 이래 해가지고, 아까 50만 원 한 번이잖아. 그죠? 빼기 맥스. 한 번이니까 3만 원에 30%. 15 하면은 35만 원. 35만 원 하고, 두 번째. 자, 3대 비급여 특약의 체외 충격파 치료. 체외 충격 치료도 50만 원. 50만 원 빼기 맥스 3만 원. 그 다음에 50만 원에 횟수에 3만 원에 10번 했다 그랬죠. 10회 하고 30% 15만 원. 그러면 30만 원이 더 낫겠네. 그죠? 그러면 20만 원. 그죠? F병원에 아까 전에 조건을 줄 때 F병원에 5만 원짜리 체충백치를 10번 했다 그랬으니까 20만 원 되겠냐. 그냥 할게. 학계에 55만 원. 자, 그 다음에 G병원. 자, 아까 전에 D한방병원을 할 때 아까 전에 해놓은 것처럼 여기에 체크해놓은 것처럼 D한방병원에 100만 원 급여가 발생했는데 그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은 본연부상 상한제에 의해서 환불받은 거니까 D한방병원에 50만 원을 했습니다. D한방병원에 할 때 50만 원만 계산을 했어요. 아까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 풀면서 설명 안 했는데 체크를 잘 해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병원도 급여는 면책인데 어차피 요실금으로 면책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필요가 없고 여기는 급여가 아니니까 문제가 없고 그죠?
그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지병원. 지병원은 이미 연도가 바뀌어버렸죠. 그죠? F병원도 마찬가지고 지병원은 연도가 바뀌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고. 지병원까지 한번 볼까요? 지병원. 자, 지병원. F7의 지병원. 지병원. 질병급여. 자, 100만 원 곱하기 80% 하면은 80만 원. 두 번째, 질병 비급여. 비급여. 자, 250만 원 중에 도수치료가 50만 원 있다는 거죠. 그럼 200만 원 곱하기 70%죠. 70% 하면은 140만 원. 도수치료. 도수치료. 50만 원 있다 그랬죠. 50만 원 빼기 맥스. 자, 3만 원 곱하기 5번 하고 15% 하면 똑같네. 그죠? 그럼 35만 원. 그럼 얼마 돼요? 요거 합하면은 할게 255만 원. 255만 원. 255만 원.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 글씨를 이번에는 깨끗하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통원의료비. 마음이 급해서 빨리 하다 보니까 이게 지저분해졌는데, 통원의료비. 자, 4세대 실손은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 합해서 합니다. 그죠? 1. 가의원. 가의원. 자, 질병급여. 질병급여. 1만 원 빼기 맥스 1만 원 하고 0.2죠. 20%니까 하면은 영원에 빵원. 질병 비급여. 비급여. 요거는 2만 원 빼기 비급여 3만 원에 30%죠. 0.6. 이것도 영원이네. 그죠? 줄 게 없어. 합계. 영원. 자, 병원별로 산출을 하라 했으니 가의원. 자, 두 번째. 나 정형외과 의원. 자, 같이 풀고 있나요? 같이 풀고 있어야 돼요. 쳐다보지 말고. 나 정형외과 의원. 질병급여. 자, 3만 원, 3만 원 빼기 3만 원이 정형외과니까 맥스 만 원이나 20% 0.6이죠. 이거는 2만 원 되겠네. 그죠? 2만 원. 2만 원. 질병 비급여. 자, 7만 원 빼기. 자, 정형외과의 우측 경관절 탈구다. 그죠? 정형외과에 7만 원에 맥스 4세대에 3만 원. 병원별 관계 없어요. 그죠? 3만 원에다가 30%니까 2.1 하면은 이게 큰 거니까 4만 원 되겠네. 그죠? 4만 원. 결과적으로 합계 6만 원. 자, 뭐 시간이 있고 이러면은 나 정형외과 여기다가 가의원하고 나의원 또 같은 날이지만은 다른 질병을 갖기 때문에 공정을 각각 해준다 이런 말 쓰면 안 쓴 건 낫겠지만은 안 써도 답 맞으면 되는 거예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죠? 3. 다 병원하고 기억약국. 다 병원과 기억약국. 자,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다 병원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서
면책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병원. 본인부담금 상환제 면책한다 그랬어요. 1. 질병급여. 병원. 본인부담금 상환제에서 왜? 면책.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질병비급여. 자, 질병비급여는 다병원의 응급으로 관리로는 10만 원은 없앤다 그랬죠. 안 줘도 된다 그랬죠. 안 줘도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2만 원, 5만 원 다 2만 원인 거죠. 5만 원 더하기 2만 원. 합해도 되고, 합해 써도 되고, 빼기 맥스 3만 원 하고 7만 원에 2.1이죠. 그러면은, 4만 원이 되겠네. 그래서 4만 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합계액이 4만 원. 그 다음에 4번. 라피부과의원. 라피부과의원하고 니은 약국. 아까 사망이 여드름 이거는 급여는 보상한다 그랬어요. 그죠? 급여는 보상한다 그랬으니까 3만 원 더하기 2만 원이겠네. 그죠? 3만 원 더하기 2만 원. 1. 급여 3만 원 더하기 2만 원 빼기 맥스 의원이니까 만 원에다가 5만 원에 20%면 만 원. 결과적으로 4만 원 되겠네. 그죠? 4만 원. 비급여는 면책이다 그랬죠. 면책. 병원. 결과적으로 합계 4만 원. (5번) 치과의원. 자, 급여는 무책, 비급여, 면책이라 그랬어요. 그죠? 아까 전에 질병급여. 급여. 3만 원. 빼기 맥스 만 원. 0.6. 그죠? 0.6. 20%니까. 2만 원이 되겠네. 2만 원. 질병 비급여. 치과 치료. 면책. 병원. 합계 2만 원. 자, 그 다음에 6번. 바의원가 디언 약국이네. 그죠? 디언 약국. 자, 파상풍 예방접종은 보상해준다 그랬어요. 1. 질병급여. 자, 3만 원이죠. 3만 원 빼기 맥스 병원별로 의원이니까 만 원, 0.2% 6 하면은 2만 원이 되네. 그죠? 2만 원. 여기 글씨가 보이죠? 2만 원. 자, 그 다음에 질병 비급여. 자, 질병 비급여 주사는 빼고 해야 되죠. 주사료가 10만 원 있다 그랬으니까 5만 원하고 3만 원, 8만 원 되겠네. 그죠? 합해서. 그죠? 8만 원 빼기 맥스 3만 원. 그죠? 3, 8, 24, 2.4 하면 5만 원 되겠네. 5만 원. 세 번째, 3대 비급여 특약. 원래는 이렇게 써줘야 되죠. 주사료. 1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파상풍 주사도 보상해 준다는 거 10만 원. 빼기 맥스 3만 원. 한 방만 맞았으니까 3만 원에 30%. 그죠? 3만 원 똑같은 거죠. 3만 원. 이건 7만 원이네. 7만 원. 그럼 합계 글씨가 보이죠? 합계. 자, 7만 원, 7만 원, 14만 원 되겠네요. 그죠? 14만 원.
자, 첫 시간인데 너무 오래 한 시간이나 해가지고 너무 지루했을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가 빨리빨리 했는데 자, 그래서 통원으로 병원으로 영원 나 정형외과 의원과 6만 원. 그 다음에 다병원과 기억약국 4만 원. 또 4만 원. 그 다음에 2만 원. 여기는 6번에 똑같은 건가요? 1, 2, 3. 그 14만 원. 이렇게 되나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잊어보지 않고 이번 시간에 한 것처럼 똑같이 저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고, 그죠? 제가 옛날에는 문제에 대한 해답지를 아예 안 줬어요. 그렇다면 뭐 반응이 서로가 좀 이견이 틀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오히려 안 주는 것이 강의 시간에 집중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 내가 더 이걸 학습, 복습을 하더라도 이 과목을 더 먼저 하게 되고 정리를 더 잘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런 얘기하는 반면에 그런 의견을 주는 수강생도 있는 반면에 다른 의견도 있는데 일단 풀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고 답안은 내가 실어 놓을 테니까 풀이 과정은 꼭 여기서 실제로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꼭 잊지 않도록 똑같은 일을 이번 과정에서라도 반복하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